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6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4시에 브라질과 한국 국가대표팀하고 16강 경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4대1로 패했습니다. 일단 먼저 패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한 줄 명언과 좀 일치하는데 저는 정말 16강에 올라간 것도 정말 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4년 후를 또 기대해보고 희망을 좀 갖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희망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네,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 그리고 긍정보다는 희망을 갖다 항상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대한민국 국기에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이란 없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고 정말 그 누구도 16강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올라갔고 정말 너무 지친 그런 표정과 그리고 또 몸의 그 움직임이 너무 좀 지쳐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휴식 시간도 좀 짧다 보니까 또 브라질 국가대표팀은 예선전 때 또 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저는 국가대표팀의 4년 후에 월드컵을 갖다가 또 기다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 오늘 먼저 값을 치른다. 와, 정말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감사스마일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일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KB금융그룹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갖다가 발행을 했는데 요약본을 갖다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요약을 갖다가 살펴드리면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 부자는 지난 한 해 부자 수와 자산 규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자도 있으시겠지만 또 부자가 아니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도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게 부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정말 성공한 부자 그리고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국 부자가 2021년 말 기준으로 4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70.3%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에서만 2만 2천 명이 증가됐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한국 부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42만 4천 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5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만 명이면 한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인가? 아무튼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20년 대비해서 3만 1,000명이 늘었고 약 8%가 늘었고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도 2021년 말 기준으로 2,88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1%를 증가했는데 서울에 45.1%가 살고 있고 경기, 부산 순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부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 부자가 늘어나면서 또 빈부의 격차, 또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해지고 점점 한국은 이 중산층이 많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2,361조로 전년 대비 14.7%가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자산 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을 보이고요. 한국 부자의 부동산 자산 규모 추이도 보시면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부자 구분별 부동산 자산 규모 추이 같은 경우에도 자산가가 이제 고자산가 이상부터 시작 보시게 되면 자산가일수록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은 금융자산이 38.5%고요. 부동산 자산이 56.5%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좀 증가를 했었고요. 2022년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은 금융자산 비중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 부자는 지난 1년 어디에서 돈을 벌었고 향후 어디에 투자를 할까 한번 살펴드리면 한국 부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에서는 전반적으로 손실을 경험했는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금융투자에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부동산 투자로 많이 이렇게 부를 갖다가 축적을 한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거주용 부동산도 올랐지만 거주용 외 부동산 모두 수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좋아하고 부동산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주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이 결국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해서 부를 갖다 축적하는 게 더 쉽고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금융자산 투자 성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자산 투자 성과는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이게 2021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 보고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로 해서 많이 지금 부를 축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는 총 자산 100억 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이 돼야지만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스마일은 100억 원까지는 필요 없고 정말 여기에 10분의 1만 있어도 저는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감사스마일TV 애청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만 부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십시오. 나는 얼마 정도 있어야지, 통장에 얼마 정도 있어야지, 아니면 부동산과 뭐 예를 들어서 예금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산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좀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자의 기준 금액이 있는데 100억 원 미만이 48.8%가 있고요. 100억 원 이상이 51.3%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거의 2분의 1인데 이 중간값 1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50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족을 못하고 100억을 갖다가 향해서 가는 거고요. 또 100억을 또 넘어가시는 분들은 또 500억까지 이렇게 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최근에 지금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송중기가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걸 보고 있는데 참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일깨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그 탐욕 또 여러 가지 또 인간의 심리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을 갖다가 하는 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나의 자신을 갖다 만족하는 이 기준이라는 게 정말 본인이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감사스마일이 나는 10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10억을 갖다 또 예를 들어 달성하게 되면 20억, 뭐 50억, 100억 이렇게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뭐 나쁘다, 뭐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거는 각자가 개인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총 자산 규모별 부자 자각도라고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00억 원 이상이 돼야지만 76.2%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러니까 부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저는 30억, 50억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30억, 5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한국 부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세무 상담, 경제 동향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절세 관련해서 세무 상담에 대한 관심이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관심 분야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국내 부동산 투자, 세무상담, 경제동향 정보 수집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나눠되어 있는데 뭐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경우에도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자들도 세금에 대해서는 좀 아까워하는 것 같고 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를 갖다 해 나가는 게 좋을지를 갖다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부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나름의 방식으로 투자 계획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인플레이션이 따라서 이제 어떻게 자산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구성할지, 그렇게 좀 보면서 또 위험 요인으로 지금 꼽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계속 그러니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금리 인상도 내년에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또 미 연준에서도 금리가 인상이 돼야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까지는 아마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부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융자산 운영은 예적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중장기 운영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단기에 종잣돈을 갖다 모으기 위해서는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갖다 좀 권장을 하고요. 중장기로 나는 자산을 갖다가 좀 불리겠다라고 하시면 주식이나 펀드나 뭐 이렇게 비트코인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부를 갖다가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자의 17%가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 고자산가일수록,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투자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자 중 7.8%만 현재 디지털 자산, 즉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자산가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 신흥부자는 전통 부자와 달리 어떻게 자산을 키워왔는가? 그러니까 신흥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30대에서 그러니까 49살까지의 금융자산 10억에서 20억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영리치가 나이가 젊은 부자라는 점에 주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신흥부자 같은 경우에는 전통부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부모로부터 지원 증여 상속으로 종잣돈을 형성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된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인컴을 할 수 있는 근로소득 포함해서 사업소득이 가장 신흥부자를 갖다가 만드는데 영향력이 컸었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라든지 상속 증여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종잣돈의 규모를 저는 제 감사스마의 개인적인 생각은 5천만 원, 1억의 종잣돈이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신흥부자는 종잣돈의 규모를 7억 정도라고, 이게 7억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지금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을 모아서, 그리고 부모로부터 또 지원 증여 상속을 받아가서 신흥부자가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 중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충분히 부를 큰 부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방송을 빌어서 이야기 드리면 저도 부모님께 이렇게 받은 게 물론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거의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근로소득 군대 생활 하고 또 군인공제 적금을 모아서 그 종잣돈 1억을 모아서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자산을 갖다 이렇게 조금 이제 불렸는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20, 30대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고, 또 이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으로 모은 돈은 허투루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로또 당첨이나 아니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이걸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거는 내가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반드시 내가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의 60%에서 70%를 저축을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 신흥부자는 종잣돈 마련 이후에 전통부자에 비해서 주식투자라든지 기타 자산투자로 부를 확대했다고 하는데, 물론 주식투자라든지 기타 자산투자를 갖다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주식이라든지 기타 자산은 이 업하고 그러니까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부를 갖다가 늘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고, 또 거기에 포함해서 이제 거주용 아파트라든지 거주용 외 아파트. 그래서 저는 똘똘한 한 채는 필수다라는 말씀은 했지만 능력이 되시면
2주택까지는 내가 거주하는 주택, 그다음에 임대를 주는 주택. 상가처럼 월세를 갖다가 이제 아파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부를 좀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흥부자의 4분의 1 정도만 부자라고 또 인식을 하고 미래상에서도 자산을 중시하는 인식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신흥부자는 투자 기본인 소비 지출 관리부터 금융,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정보에 관심이 많이 있고 제가 또 상담을 해보면 최근에 20, 30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 공부는 지금같이 부동산 하락 시기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 부자는 어떻게 자산을 운영했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부자가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금융자산은 41.2%,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54.3%였는데 2019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금융자산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정부 대책이 좀 완화되고 또 새로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또 금리 인상이 또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또 대내외 국내 경제가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 또 부자들은 또 분명히 부동산을 또 투자를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알고 있는 분들도 지금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 부자는 부채 상환을 우선으로 했다. 그리고 타이트한 부채 운영을 했었다라는 또 이야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갖다 했는데 조사 대상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그리고 총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 6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해서 설문지를 통한 개별 면접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물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자이신 분도 있고 부자가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자이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갖다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꼭 제 이야기에 명심하셔야 될 게 부자들도 종잣돈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의 중요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식이라든지 금융도 물론 좋지만 부동산 투자가 정말 최고의 부를 갖다 늘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투자 기본인 소비라든지 지출을 갖다가 관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인컴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소비를 갖다가 20, 30%밖에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계속적으로 저축이라든지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인컴을 갖다 100만 원을 갖다가 벌었는데 110만 원이 마이너스가 또 그러니까 110만 원을 쓰는 건 아닌지 또 100만 원을 벌었는데 90만 원을 쓰고 10만 원만 저축을 하지 않는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인컴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줄이고 또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잘하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방송을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다소 좀 길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흥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미래상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부자, 자산을 성장시키는 부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신흥부자 같은 경우에 자산을 성장시키는 부자가 가장 지금 높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도 높았지만 이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부자라는 이 이야기에 감사스마일이 좀 와닿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부자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산 100억 이상의 이런 고객들도 제가 응대를 해보고 뭐 정말 부자인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정말 이 겸손하고 검소하면서 시간 약속도 정말 잘 지키고 본인의 그런 자기 절제 그리고 자기 개발에 모르면 정말 공부하는 그런 부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고 감사스마일도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 방송을 빌어서 제가 아침 방송을 빌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동산 지금 하락기 저정기에 부동산이 지금 폐업도 하고 또 부동산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이 더 바쁩니다. 지금이 더 바쁘고 공부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만이라도 이런 것들, 이런 마인드, 이런 멘탈을 갖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좀 지속되게 꾸준하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보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그 브라질과 한국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가졌는데, 정말 개인의 실력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실력 차이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갖다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갖다가 보완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철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좀 길게 잡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종잣돈이 이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종잣돈을 갖다가 3년 안에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릉이 입주가 2028년에서 30년이니까 내가 종잣돈을 2025년까지 모아놓으면 계약금을 갖다 넣을 수 있어. 그러면 5년간은 들어가기 위한 내가 나머지 한 20%를 갖다 더 모으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들하고 똑같이 쓸 것 다 쓰고 잠잘 것 다 자고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최근에 20대, 30대 분들이 좀 많이 제 채널 구독자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제 주 채널 그 고객층은, 타겟은 50대, 40대, 40, 50대가 정말 많은데 최근에 20, 30대가 정말 많이 제가 채널에 가입을 해서 정말 이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또 부자 또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께 감사 스마일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드리니까 꼭 한번 작게라도 실천을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부자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